현재 우리 한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약간 박스권에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채권의 단기 시장 금리를 좌우하는 크게 두 가지 변수다. 금리 인하 이슈와 추경 이슈가 한국의 단기 국채 금리의 금리 방향을 결정지는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금리 인하 이슈가 세지면 금리가 시중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요. 반면 추경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다면 다시, 결론은요. 두 금융기관 경제 정책 당국 모두 다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이게 공통점입니다. 둘 다 안 좋게 봐요. 단지 안 좋게 보는데 어떤 정책적 툴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경환입니다. 오늘은 한국 채권 시장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한국 채권 시장 관련해서 아마도 우리 구독자님이나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금리 인하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얼마나 하냐, 이 얘기 있을 거고요. 또 반대편에 기획재정부가 추경, 돈 많이 풀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추경을 하냐 하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어떨 때는 추경을 먼저 해야 된다, 또는 어떨 때는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 얘기하기 전에, 물론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또 이게 채권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채권 투자를 자주 안 하신 초보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국 국채를 투자하거나 미국 국채를 투자하거나 또는 뭐 여러 나라 국채를 투자할 때 모두 다 우리가 좀 여러분 꼭 좀 아셔야 될 어떤 매크로의 어떤 큰 그림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한 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어떨 때는 경제 나쁜 경기를 부양해야 되고, 또 경제가 좋으면은 또 경제를 약간 쿨링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거에 어떤 정책 수단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재정 정책이 있는데 영어로 피스컬 팔라시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이 재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부, 거버먼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국은 기재부가 있고 미국은 재무부, 요번에 스캇 버센트 나왔죠? 재무부가 하는 정책들이 재정 정책이고 피스컬 팔라시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제 관련해서 물가나 성장을 또 도모를 하는 또 하나의 어떤 축이, 우리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많이 얘기하는 중앙은행들, 이거를 우리가 통화 정책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리 팔러시라고 합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여러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통화라는 게 영어로 커런시, 그런 통화는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뭐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려 하는 걸 갖고 통화 정책이라 하고, 이 정책을 수행하는 거는 중앙은행이라서 한국을 치면 한국은 한국은행이고 미국은 연준이 되겠죠. 그래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일단 최근처럼 우리가 경제가 일반적으로 좀 슬로우해질 때는 경기 부양을 할 때 한번 보죠. 일단은 재정정책인데, 이 한국으로 치면 재무부와 미국의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할 때 재정정책은 여기 뭐 영어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을 늘린다, 줄인다, 이런 게 될 거죠. 예,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게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죠? 미국은 그동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우리가 거버먼트 스펜딩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미국의 국채가 잘 가려면 정부 지출을 줄여야 되는 거고, 반면 한국은 경제가 안 좋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거버먼트 스펜딩,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지금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런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부 지출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재정 정책이고, 또 하나 세금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경제가 좀 부양하려면 세금 감면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연준에서 하는 거는 경제가 나쁘면 어떻게 하죠? 경제 브레이크인 중앙은행 금리를 풀지 않아요. 풀면은 경기 부양이 좀 되는 거고, 반면에 물가가 너무 앙등한다 그러면은 경제의 브레이크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또 하나는 통화량 공급이죠.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각각 경제에 대해서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줄인 거, 세금을 조절하는 걸 방식으로 경제를 매니지하는 거고, 반면에 머니터리 팔라시는 중앙은행에서는 동일한 사안에서 정책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또는 통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정정책의 어떤 부작용, 우리가 아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인데 이 각각의 정책의 부작용만 한번 짚고 이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재정정책을 만약에 잘못한다, 뭐겠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요. 너무 많이 풀면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이 풀면은 국가 부채가 늘고 결국은 정부의 부담이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되겠죠. 그리고 재정정책을 많이 확대하게 되면은 정부가 돈을 많이 풀게 되면은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고, 국채 발행 물량이 많아지면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해야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borrowing cost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모기지 금리 같은 것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고, 아무튼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반대로 이제 통화정책의 사이드 이펙트는 오늘도 좀 오후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이 한 나라의 금리 정책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환시장과 또 우리 한국 자체가 마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금리를 오르고 내린 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외환시장은 왜 그렇죠? 예를 들면 통화라는 거는 양국 간의 금리 차이거든요. 금리 차이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 우리나라 금리를 이렇게 낮추면은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확 멀어지면서 반대편 나라 통화는 더 강세로 가고 이론적으로 우리나라 통화는 약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리 정책이라는 거는 외환시장에 좀 꽤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느끼죠. 부동산 시장. 이건 제가 긴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원래 목표도 있지만 이거 잘못 운영하면 이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적절하게 해야 되는 정책이다. 자, 오늘 아무튼 우리 구독자님 아셨죠? 기본적으로 경제 우리가 를 한 나라에서 운영할 때 두 가지 주체, 정부 파트가 있고 중앙은행 파트가 있고, 정부 파트에서 하는 건 재정정책, 중앙은행 파트 하는 건 통화정책. 자, 이걸 달리 말하면은 최근에 우리 주제가 있지 않나요? 정부 지출을 늘리고 줄이는 건 뭐였죠? 이게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게 뭐예요? 요즘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게 추경은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그죠? 집행은 그런 파트고, 그리고 금리 인하 관련 요즘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한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있고, 자, 근데 요즘 조금 혼란스러워요. 한국은행에서는 제가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는 지금 금리 인하가 급한 게 아니라 추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정부 쪽 사이드에서는 지금 추경할 때보다도 금리 인하를 먼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자, 이렇게 조금 더 요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좀 말씀 좀 드리면은, 현재 우리 한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약간 박스권에서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 채권의 단기 시장 금리를 좌우하는 크게 두 가지 변수다. 금리 인하 이슈와 추경 이슈가 한국의 단기 국채 금리의 금리 방향을 영향을 주는 변수인데, 근데 예를 들면 금리 인하 이슈가 세지면 시중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요. 반면 추경 이슈가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다면 다시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가 꿍꿍꿍 붙어서 최근에
한국의 국채 시장 금리가 박스권으로 위아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채권 시장 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 추경과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서로 형님 먼저 하래요. 아우 먼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서로 정부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 금리 인하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정부 측 의견은 우리가 기재부가 직접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부 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게 KDI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정부 입장이라고 우리는 보셔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KDI 쪽 자료를 저는 정부 측 의견이라고 보고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일단은 먼저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보다도 추경을 먼저 해야 된다. 라는 스탠스. 적극적으로 추경을 해야 되고 이창용 총재가 15조 내지 한 20조 정도의 추경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빨리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이런 스탠스인 반면에 KDI 정부 측에서는 지금 추경보다는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그래서 지금 KDI 쪽에서 보는 견해는 뭐냐면은 적어도 금년 안에 2025년 금년 연말까지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는 금리 인하를 지금 한국은행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래야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래서 현재 오늘 촬영 기준으로 한국 BOK 금리가 3%인데 3번에서 2.25까지 내려야 된다는 게 KDI의 주장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년에 바라볼 때 KDI에서 볼 때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금년에 한 1.6% 정도 그리고 코어 근원 그죠? 코어 CPI도 한 1.5% 정도에 관리될 것 같으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좀 빠른 것 같다. 빨리 해야 되는 것 같다는 게 견해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잖아요. 자, 한국은행에서는 추경 빨리 하세요. 그래 빨리 경제 살아요. 반면 정부 쪽 사이드에서는 추경보다 금리 인하 빨리 해야 경제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각각의 금융기관에서는 상대방 얘기를 어떻게 반론하는지 한번 보시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국은행은 그 정부 쪽 사이드에서 지금 기준금리 막 인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무슨 얘기냐면 야 근데 기준금리 함부로 인하면은 자 봐.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 시간에 봤었죠. 이 금리라는 거는 단순하게 정책금리는 단순하게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린 상황에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려버리면은 안 그래도 약세로 가는 한국의 통화 더 약세로 갈 수 있는 리스크도 있지 않아? 뭐 이런 걱정을 그래서 우리 함부로 금리 쉽게 그냥 함부로 내리면 안 돼라는 게 첫 번째 얘기고요. 그죠? 그게 논거고 두 번째 논거는 뭐냐면은 야 금리 함부로 내렸다가 대출 확 늘면 어떡해? 금융 안정성 한국은 계속 이게 이슈잖아요. 그런 이슈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는 최근에 물가가 약간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물가가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금리 인하하면 안 되거든요. 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야 금리 인하 너무 쉽게 하면 안 돼. 종합적인 뭐 이런 그랬기 때문에 경제는 급하잖아. 경제는 급한데 우리 쪽 카드를 쓰면 이런 부작용이 나오니까 이거보다는 니들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고 반면 기재부 얘기 좀 방향을 보죠. 정부 부분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의견이 달라요. 추경은 일단 현재 급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과거에 보니까 한국에서 추경할 때는 언제 했다? 경기 침체 때 했어요. 근데 금년에 성장률 전망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 1.6% 보거든요. 물론 전년보다 경기 성장률이 많이 좀 줄어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6%가 경기 침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경기가 여러 가지 둔화는 되고 있지만은 지금이 경기 침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과거의 추경은 그때 했어요. 그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1.6% 정도 둔화되는데 여기서 먼저 쏴버리면 진짜로 만약에 금년 하반기에 금년부터 해서 관세 정쟁이 세게 붙어서 정말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될 때 이런 거죠. 실탄을 너무 많이 일찍 써버리면 진짜 필요할 때 쓸 실탄이 없어지는 거야. 지금 경제 둔화되는 건 맞지만 지금 추경이란 카드를 바로 나가는 것보다는 야 일단은 금리 인하 카드를 먼저 좀 써서 하면 좋겠다. 그 설레도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과거에 이번에 25년에서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항상 하반기에 됐어요. 야, 예산 시작하자마자 추경하는 게 어딨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좀 얘들이 핑계라기보다 정부가 지금 추경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정부 입장 바로 하기 어려운 게 일단은 이게 정치권의 협의가 필요한 얘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과거에 추경을 했을 때 어떤 요건이라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했었다.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니고 경기가 단지 둔화된 상황이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왕 이렇게 돈을 쏠 때는 진짜로 필요할 때 써야 된다. 지금 필요한 것보다도 트럼프 관세의 영향에 따라서 경제가 더 우리가 쿡 영향을 받을 때 써야 되는데 지금 쏴버리면 나 싫다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논거로 해서 그런 거고, 네 번째로는 하는 쪽에서 야, 금리 지금 더 내려버리면은 워낙 더 약세로 갈 수 가능성도 있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정부 쪽에서는 그거 아니야. 지금 관세 때문에 금리도 높고 관세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우리만 약세로 가면은 한국은행 얘기가 맞지만은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그러니까 ex-USA 모든 나라가 다 약세로 가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크게 고민해야 될 거 아닌 것 같아. 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경은 이런 용어 때문에 지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오히려 금리 인하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 이렇게 서로 의견들이 대립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추경과 금리 인하 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각자 자기 입장에서 왜 지금 상대방을 먼저 해서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지 말씀드렸고, 두 사이드 모두 다 똑같이 보는 게 있어요. 둘 다 경제를 안 좋게 봐요. 볼게요.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원래 1월 달에는 경제 전망을 안 하거든요. 보통 한국은행에서 통상적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할 때 2월 달, 5월 달 합니다. 근데 1월 달에 예외적으로 하향 전망을 했죠. 그래서 1.9%로 경제 성장 전망을 했는데, 최근에 금년 1월 달에 한국은행 내부 블로그에서 금년에 1.6 내지 1.7까지 떨어질 거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2월 달에 이번 금통위 할 때 한국 경성을 하향 수정 전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내 1.7로. 그러니까 한국도 경제를 계속 좀 더 나쁘게 보고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반면 KDI는 어떻게 합니까? KDI에서는 이번 2월 달에 경제 동향 보고서에서 금년 성장률 원래 2% 봤는데 와 1.6으로 떨어뜨렸어요. 경제 안 좋게 보고 있죠. 심지어 JP 모간에서는 1.2, 시티은행에서 1.4를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KDI에서 보는 건 내수 회복이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에서 수출 증가까지 지금 관세 때문에 더 어려워지면 경제 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다. 결론은요, 두 어떤 경제 정책 당국 모두 다 경제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게 동일한 지대입니다. 단지 안 좋게 보는데 어떤 정책적 툴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추경 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다음 주에 한국 금통위 열리거든요. 금리 인하 여부 나오는데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클로즈 할게요. 추경에 이번에 민주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추경을 이제 안을 냈는데 30조가 좀 넘네요. 시장에서 예견한 거 비슷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원론적으로 추경에 반대하지 않는다 얘기했는데, 그럼 바로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제가 25만원? 뭐 그런 안도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같고, 그래서 좀 생각보다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추경 이슈가 아마 채권 시장에 좀 더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거는 요번 금통위가 2월 25일 금통위 끝난 다음에 추경 이슈가 좀 더 시장 주목할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은 금리냐 추경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큰 이슈거든요. 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시 좀 최근 안정화되고 있는데, 이창용 총재가 우리 연초부터 시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금년에 금리 인하는 거의 이렇게 그냥 확정이야. 쭉쭉쭉 내려갈 걸로 했는데, 이창용 총재가 최근에, 야, 한국이 금리 인하하는 거가 그건 디폴트로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당분간 홀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관세 정책에 따라서 어떤 인플레이션의 어떤 불확실성도 가중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그냥 나 그냥 믿지 마. 너 막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라면서 살짝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딜레이 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한국은행의 총재 입장에서 도비시한데에서 약간 호기시하게 매파적으로 좀 바뀐다는 멘트를 살짝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다시 좀 약간 올랐어요. 왜냐하면 원래 시장에서는 이창용 총재 멘트하기 전에는 금년 말까지 2.25 정도까지 내려갈 거라고 시장에서 생각하는 컨센서스였는데 2.25에서 2.5 레벨로 전망치에 약간 백을 냈어요. 이번 2월 금통이 좀 간단히 한번 예측을 해보면, 그러면서 2월 달에 금통위 때 야 100%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닌가벼?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아직까지는 요번 2월 25일 날 25p 금리 인하가 아직 대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소수 의견으로 좀 매파적 시각을 좀 드러낼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지 이렇게 되면 뭐냐면 금리 인하는 되지만은 속도 그냥 계단식으로 쭉쭉쭉쭉 내린다 해서 속도는 조금 조절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견 정도 전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통위가 지난 다음부터는 2월 금통위가 지난 다음부터는 뭔 이슈가 된다? 자, 둘 중에 하나 이슈된 혹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지금부터는 추경에 또 포커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국고채 발행 물량 많거든요. 국고채 발행 물량이 좀 많은 요런 쪽으로 시장의 화두가 좀 당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고자 금리 인하와 추경 이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기적으로 요 두 가지가 단기 금리의 상방 압력, 하락 압력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간단히 풀어봤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서로 미치지만 결국은 장기적 금리는 뭐냐면은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양 금융기관들의 경기 성장을 보십시오. 다 안 좋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이런 두 가지 변수에 따라서 우리 매매 시점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나 긴 호흡에서는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먼저 하냐지만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하고, 이게 둘 다 필요하다는 게 팩트고, 두 번째 한국의 경제 성장을 전망 굉장히 안 좋게 본다는 것도 또 팩트입니다. 그러면 긴 호흡의 한국 국채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단지 단기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변수가, 하나는 추경은 금리를 위로 올리는 미수고, 금리 인하는 금리를 아래로 미친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텐데, 여기에 따라 잘 대처를 하면서 단기 시간에 잘 투자 전략 좀 짜되, 우리가 긴 호흡에서는 한국채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국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거시경제 어떤 정책적 이슈와 한번 연관시켜서 설명드렸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